네, 박준현 대표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좀 날씨가 흐리네요. 휴가들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광복절 연휴까지 또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긴 터널을 좀 지나서 오늘 아침부터는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침에 출근을 저는 했어요. 지난 6.27 대책 나오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났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정말 또 바쁘게 보낸 그런 한 2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대책의 6.27 대책이죠. 대책의 타겟은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6.27 대책 나오고 나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어차피 12억, 15억대 이런 이제 주택 구입하신 분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특히 실수요자라고 하시면 큰 충격은 없었을 것 같은데 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들썩였을까? 뭐 좀 시끄러웠을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층이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좀 했습니다. 궁극에는 갭 투자, 뭐 영끌 투자자 이런 분들이 타겟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마 그쪽이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영향을 좀 보면 이제 투자자라고 하죠. 실제로 실거주하고 이런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나도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좀 움직이셨던 그런 어떤 시장의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보면 15억 이상, 뭐 2, 30억대, 2, 30억대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자본이 보통 한 실제 순수 자본이 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많이 좀 층을 좀 넓혔다라고 하면 30억대까지 이렇게 이제 자산으로 보면 10억에서 20억 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죠. 원베일리 뭐 50억짜리를 뭐 24억 대출 받아가지고 50억짜리 이제 매수하신 분도 있으셨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4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 소득계층이신 건 맞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50억짜리 살 수 있는 규모는 아니시잖아요. 6억 대출을 받아서 실수요자라고 하면 한 30억대? 조금 더 이제 뭐 신용대출까지 끼고 간다고 해도 30억 초반대 정도가 적정한 수요층이었는데 고가 아파트를 사시면서 뭐 50억까지 이렇게 이제 폭을 넓히신 거죠. 그런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으신 계층은 한 20억 초반, 초중반에서 30억대까지 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으셨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 실수요가 아닌 갈아타기 수요들이 일단 그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영끌 투자하신 분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고, 특히나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 부동산을 매각하셔가지고 서울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일단 사두자라고 해서 있던 이런 투기 같은 투자 수요, 그런 수요들이 일단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영끌 투자자들도 좀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30대 영끌 투자자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분들을 일단 차단, 뭐 완화,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라도 일단은 정책 효과는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가 주택이죠. 50억대, 뭐 70억,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뭐 120억대까지도 찍었다고 하는 이런 고가 주택에는 크게 대책의 효과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원래 그분들이 현금 부자잖아요. 대책이 없는
이 대책이 없는 걸까요? 뭐 그럴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들 40억이 넘는 초고가주택들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 상황도 맞아요. 맞는데 원래 사실은 이런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움직였던 것들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분명히 타겟이 있었다. 그 타겟은 영끌 투자나 아까 이제 갭 투자 이러신 분들 거기에 이제 한 15억에서 한 30억대까지 좀 넓힌 겁니다. 그런 층까지는 일단 수요 억제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고 그 6억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10억 정도 되는 주택 사시는 분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죠.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5억, 6억씩 받아서 월 뭐 2, 300만 원씩 이자를 내실 수는 없으니까 6억이라는 그 대출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보면 실제로 한 좀 무리하게 이 대출을 받아서 10억 이상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타격이 있었다. 분명 또 그 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요층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정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대책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국정보고서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 이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발표에서 전 다른 건 안 봤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비과세다. 비과세를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되게 크게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그 브리핑 자료에 보시면 많이도 안 났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의 멘트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대책이 쏟아져 나올 듯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6월 27일 이전에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일단 맛보기인 것 같다. 맛보기 정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80% 상향하는 정도만 보여줄 것 같다. 그 공정시장가액 80%를 정리하고 나면 반영하고 나면 내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심지어 20, 30억대 이제 중산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20, 30억이 무슨 중산층이냐 이러신 분도 있긴 한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타겟이 아니고 고가 아파트, 비과세 구간의 비과세가 아주 큰 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겟이다. 그래서 그걸 뭘로 하느냐? 내년엔 세제 개편이 핵심이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제 개편의 타겟층이 뭐 10억대, 20억대 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30억 이상, 심지어 4, 5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겟이다. 어떻게?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심지어 지금의 보유세 세율 구간에서 뭐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정도 올리면 33% 정도 오른다고 그래요. 비과세죠? 12억까지 또 가지고 있는 비과세 구간도 조정될 수 있다. 저는 어찌 보면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게 세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비과세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고가주택에서 지금 비과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세금 부분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특공제 같은 비과세가 아주 큰 혜택들 이런 구간들에서 이런 세제들이 개편된다고 하면 사실은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은 그 세제 개편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6억 담보대출 이후에 타겟은 고가주택이 타겟일 것 같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뭐 80%까지 상향하는 안으로 해서 정리하고 내년에 세제 개편이 온다. 고가주택들 긴장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세제 개편을 보실 때 주 타겟은 누구다?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최소한 30억대 이상 또 많게는 50억대 이상의 고가주택들은 내년에 바짝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세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6.17 대책은 중산층, 예를 들면 20억대, 30억 이하의 주택들이 타겟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대책은 고가주택이 타겟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인데 어찌 보면 무거운 얘기일 수 있고 약간 긴장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서 고가주택 부분의 타겟도 또 다음 대책이 나오는 타겟이 누구일지를 고민하는 또 그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투자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투자자들 대부분 자산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세제 개편안을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시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